안녕하세요. 자, 봉산 탈춤이 만약에 나온다면 96 수능에 나왔으니까 2016 수능이니까 20년 만에 강산이 2번 바뀌었네. 나올 수 있는 작품이다. 강력하게 추천한다. 봉산 탈춤. 뭐 2문제 4점, 2문제 5점 이 정도일 가능성이 있어. 96 수능에 나왔던 홍길동전이 2014 A에 나왔어. 18년 만에 출제가 된 거야. 홍길동전 같은 경우 94 1차에 나왔던 폭포, 김수영의 폭포 같은 경우 19년 만에 2013에 나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항상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봐주면 돼, 여러분들이. 특히 그 수능하고 평가원을 활용한다. 20년 넘게 그 평가원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안전빵이야. 그걸 활용하는 게. 그래서 봉산 탈춤. 자, 인수 A, 고득점 현재 AB. 물론 고득점 현재 AB 요거는 이제 평가원에서 감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AB 공통으로 이제 봉산 탈춤이 있고, 파수꾼은 수능 완성 AB. 이게 이제 0809 평가원에 나왔고 98 수능 듣기 5번 6번에 나온 적이 있어요. 파수꾼 같은 경우는 2008년 9월 평가원 당시에는 거기 첫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자, 세 문제씩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 요게 아주 어려웠고, 봉산 탈춤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가 특히 세 번째 요건 최고 수준으로 어렵다. 극문학의 특성 잘 판단해야 돼. 항상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근데 이제 시가 쉬울 때는 뭐 왜 오답인지까지 다 추려냈는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딱 여기까지밖에 못했다는 거야. 100점 받은 학생들 이야기도. 너무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작년 수능장에서. 그리고 수능장에서는 집중도가 좀 높아 일반적으로. 그리고 실력 총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이 6월 9월 수준으로 나와도 1등급 컷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주변에 그 수능장에서 너무 떨리거나 이렇게 이제 망한 학생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3분의 2 이상은 거의 다 오르게 되어 있어. 총정리 끝나고 최고로 집중하니까. 실력 발휘는 이제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막 너무 떨려가지고 막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막 이러거든. 그리고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래서 입을 거의 막아 애들이. 근데 실제로 이게 너무 두렵다는 거야. 근데 이제 망한 애들은 있잖아. 완전히 그 기가 허약해지면 심장이 몸 밖으로 나와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게 보여. 나는 이런 학생도 만나봤어.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서 울면서 수능을 봤어. 나 죽네, 저거 난데 이러면서. 이런 애도 만났어. 막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래서 입 막고 봤다라는 기록도 많아. 학생들이 수능 날의 그 어떤 그런 기록을 보면. 자, 시즌 1, 2, 3, 4 총복습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곳에서 수능이 나온다. 이거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이 부교재로 이렇게 만든 거는 3년 됐고, 그전에는 프린트물로 매주 복사를 해서 수업을 그 강남대성에 있을 때부터 해왔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년 작품이 좀 바뀌잖아. 그거는 EBS에 따라서 이제 바뀐 거고, 수능하고 평가원을 활용한 그건 똑같아. 그러니까 파수꾼 요것도 0809 평가원은 맞아요. 근데 이제 자, 어떻게 나올까? 이게 중학생용 수필 희곡이라서 굉장히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으니까 일단 봐.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파수꾼은 봉산 탈춤이 더 어렵습니다. 반드시 풀고 수업을 듣도록. 파수꾼과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그러니까 파수꾼 가가 이제 망을 보다가 흰구름이 나타났는데 이리떼인 줄 알고. 파수꾼 다는 여느 때와는 달리, 자, 달라졌죠. 어린 파수꾼인데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 반듯하게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 나를 바라보면서 밑줄 뭐 없이 안타까운 표정이 됩니다. 없는데, 이리 때는 없는데. 파수꾼가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자, 이게 작품 전체에서 파수꾼가는 잠을 자면서도 이리 때다, 이리 때 이렇게 외쳐. 가끔 잠을 자면서도.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계속 이리 때에 시달리는 사람이야. 파수꾼다. 정말 이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랬더니 파수꾼 나가. 보렴, 방금도 이리 때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이리 때 세목골처럼. 권력의 하수인들이야. 파수꾼 가나는. 이 이리 때는 촌장이 마을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공의 존재인데 국가 안보를 내세워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던 70년대 정치 상황. 70년대 정치 상황. 국가 안보를 내세워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던 70년대 정치 상황에 대한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없고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자, 진실을 알게 되었죠.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밑줄 그어. 자, 진실을 밝힌다는 일.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합니다. 밑줄 긋고 두 번째 문제 정답이 여기서 나와. 해설자와 촌장을 한 사람의 배우가 맡았으니까 1인 2역이야. 1인 2역.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습니다. 자, 파수꾼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한 계략입니다. 이리요? 어느 쪽이죠? 저쪽요, 저쪽. 찔레던 꿀미치던가요? 드디어 잡는군요. 자,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뭐야? 그동안 말로는 이리 때다 이리 때 외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잖아. 알고 보면. 드디어 잡는군요. 근데 늙을 때까지 의심도 안 해보고 권력에 속아서 하수인으로 살았다. 파수꾼 낫 회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파수꾼 다에게 보인다. 촌장, 자, 이리 때가 있는 공포 상황을 조장하여 체제와 권력을 유지하는 인물이다. 교활하고 위선적인 권력자 상징. 자, 교활하고 위선적인 권력자 상징. 이거 내가 보낸 거니?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자, 그동안의 거짓말이 이제 들통나게 생겼죠. 따라서 촌장의 지도력이 의심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야. 촌장의 지도력이 의심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에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내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자, 몰려오는 사람들, 독재 권력에 기만당하면서 살아가는 민중들이야. 자, 불청객이라고 나오지만 청하지 않았는데 온 사람인데 도끼를 언급하고 있죠. 자,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야. 도끼는 왜 들고 와요? 막노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 딸기 별표칩니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의뢰이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자, 진실을 은폐하면서 이득을 독차지하고 있다. 독재 권력의 한 단면이야. 이게 독재 권력의 한 단면. 자, 지금 무대 밖의 사건에 대해서 촌장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대 안의 사건은 지금 촌장하고 파수꾼 다가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이제 무대 밖의 사건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 이런 거를 언급하고 있다. 딸기, 지금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 있어. 그리고 그 회유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약한 지식인을 상징해. 독재 권력에 빌붙어 살던 나약한 지식인은 회유당한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자, 진실을 숨겨왔다라는 겁니다. 이 촌장도. 이리가 없다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죠.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자, 근데 이제 파수꾼단은 촌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철저하게 이제 기만을 한 것인데, 난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일대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자,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안보 정책을 펼쳤던 70년대의 암담한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는 장면이야. 자,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안보 정책을 펼쳤던 1970년대 암울한 사회상 풍자야.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진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자, 안전 세목골 쳐.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단결도 세목골.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질서도 세목골 하세요. 촌장이 중요시하는 것인데 단결과 질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내세운 것들입니다.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자, 이리 때에 대한 경계심이 오히려 마을을 단결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합리화. 견강부의 아전인수죠. 자, 그래서 이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과 진실에 대한 열망, 이렇게 정리를 해봐.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과 진실에 대한 열망. 독재자의 논리에 안전했다, 단결했다, 질서를 만든 거야. 이리 때가 있다는 말로 인해 생긴 것들인데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솝우화에서 모티브를 빌려왔다. 양치기 소년과 일이라는 이솝우화에서 모티브를 빌려와서 상징성이 강한 인물과 소재를 사용하면서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을 풍자적으로 드러낸 희곡이야. 이리 때 어쨌거나 그 공포 심리를 조장한다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극중 시간의 흐름이 순행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공간적 배경은 황야에 위치한 마을이다. 자, 작품 전체 적어도 이게 이제 평가원 당시에 학생들이 2번으로 많이 갔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근데 항상 제시문 전체가 아니라, 작품 전체가 아니라 여기 제시문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막루, 황야야, 황야. 거기에 막루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3번을 정확히 골라줘야 돼. 무대 밖의 사건이, 지금 마을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몰려온다고 하죠.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파수꾼과 촌장에게 영향을 주는데, 지금 파수꾼단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니까 공포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파수꾼 가나다는 아마 실직하게 될 거야. 또 실직자가 되겠지. 더 이상 이게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그리고 딸기를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회유를 하는 요소가 있고. 3번 답, 등장인물들은 서로에게 협력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자, 파수꾼 가나하고 다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촌장하고 역시 파수꾼 다도 갈등이 있죠. 중심 갈등은 촌장과 파수꾼 다 사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촌장으로 고친다.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와 안전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촌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국민 사기극들이 있는 거야. 자, 이때 지금도 뭐 이게 지금 70년대 정치 상황 풍자인데 벌써 몇 년 됐어. 40년, 50년 지났잖아. 똑같잖아. 지금도 선동하고
소가 넘어가고 이렇게. 자, 1번 답을 3으로 하자. 이 보기를 참조하여 A를 서사극으로 공연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한 것. 정통연극은 무대의 모든 사건과 인물이 현실 그대로라는 것을 강조한다. 정통연극 진짜처럼 해. 진짜처럼. 자, 정통연극은 진짜 같다. 무대 위의 햄릿은 진짜 햄릿이지 특정한 배우가 아니며 무대 위의 상황도 현실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 이게 정통연극이야. 자, 하지만 서사극이다. 지금 이게 이제 문제에서 서사극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사극은 현실과 극중 상황을 분리하여 관객을 관찰자로 만듭니다. 관객에게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연극일 뿐이죠. 그리고 그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사극에서는 낯설게 하기 별표처. 요 낯설게 하기가 이제 수능에 출제된 건 2006년 정지용의 인동차야. 정지용의 인동차 낯설게 하기. 노주인이 차를 마신다. 딱 이 문장을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 차를 마신다라는 표현을 좀 낯설게 표현한 거다 해서 낯설게 하기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서사극 자체도 그래. 일부러 무대 장치를 노출하기도 하고 배우가 관객에게 극중 상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게 일종의 실험극이야. 근데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은 정통극보다는 대부분 실험극이야.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당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근삼의 원고지 2번 출제됐어. 이강백의 결혼도 관객을 극중에 참여시키잖아. 관객에게 막 넥타이를 빌리기도 하고 관객에게 다 질문 던져서 답변 받고. 이게 이제 봉산탈춤에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통극. 극중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3번 답이야. 1. 무대의 배경 그림이나 막루를 실감나게 제작한다면 정통연극이죠. 이 배우들의 표정에서 내면이 잘 드러나도록 뭐 조명 활용할 수 있고. 2번 역시 정통연극의 특징이다. 현실과 극중 사건을 분리하지 않아요. 5번 파수꾼다는 역할에 어울리는 연기로 관객의 연민을 이끌어낸다. 1, 2, 5는 정통연극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야. 3. 촌장이 해설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는 점을 관객이 알게 한다.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하죠. 3번 답. 파수꾼들에게 각각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다 이렇게 갔어. 익명성. 개성을 드러낸다 X합니다. 익명성으로 갔다. 자, 3번 세 번째 문제도 많이 틀렸어. 윗글의 팻말과 딸기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딸기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파수꾼에게 촌장이 제공하는 보상을 뜻한다. 진실을 은폐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보상 아닙니다.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다. 속은 거죠. 촌장에게 속았는데 지금 파수꾼 가 나에게는 딸기를 주겠다 이런 말 안 하잖아. 파수꾼 다에게만 진실을 안 사람에게만 그걸 막기 위해서 입막음하기 위해서 딸기를 제공하겠다. 이런 쪽으로 간 거지. 이번 팻말은 촌장이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자, 가치관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3. 팻말은 명분 뒤에 숨겨진 질서유지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딸기라는 이익을 실리를 촌장이 차지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이득을 독차지하죠. 3번을 답으로 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리때를 주의하라라는 팻말 밑에 못 가죠.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근데 촌장은 갈 수 있지. 왜? 이리때가 없거든. 그래서 혼자 다 실리. 그 실리를 상징하는 거야. 이 딸기가. 4. 팻말은 이리때라는 위협으로부터 딸기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사로 가서 엄청 틀렸는데 공동체적 가치가 아닙니다. 촌장만의 것이고 이리때는 허상이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허상이었다. 5. 딸기는 팻말이라는 금기와 이리때라는 위협 아래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자. 희망 X해.
촌장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익이다. 그래서 3으로 가자. 자, 이제 이게 작년, 재작년 전부 다 EBS에 실려 있어갖고 학생들이 이제 이 친숙하게 널리 아는 작품이고, 이 평가원 당시에는 그 중학교 교과서에서 대체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작품은 친숙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평가원 나올 땐 수준 높게 출제가 된 거야. 봉산탈춤도 사실은 친숙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아주 많이 틀렸으니까 보도록 하자. 요거는 이제 96 수능 문제는 아닙니다. 96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었고 또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 자, 말뚝이 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야. 춘향전의 방자형 인물. 춘향전의 방자와 방자처럼 재치와 기지가 넘치고 매우 활달한 인물인데, 긍정적 의미의 이제 면종복배형 인물의 대표다 이렇게 알아도, 앞에서는 양반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풍자하죠. 속으로는 이제 복종이 아니고 양반 위에 서려고 한다. 말뚝이가 쉬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여기서 양반들은 산원공상, 그게 이제 선비 계급을, 자, 계층, 계급 이걸 나타내는 건 아니고, 양반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로 확장된 거야.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확장된 거다. 관객들이야. 여보 구경하시는 관객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자,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죠. 말씀 좀 들어보시오. 이렇게 관객의 극중 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일치한다라는 거.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재담이 시작됩니다.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 가오씩 되는 것을 사다가, 자, 이게 한 발이야. 이게 양쪽 팔 높이가. 예전에는 긴 곰방대도 있었으니까 담배 때 한 발 가까이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모, 깍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변죽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 나무리, 자, 개낚시 걸듯, 거의 개야 개, 개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자, 양반에 대한 조롱이 있죠. 당시 서민들은 양반 앞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못했습니다. 자, 쉬가 나왔다. 이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됐다라는 뜻이야. 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객의 집중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춤을 추다가 대사로 바뀌는 거다. 고급 담뱃대야. 육목깍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변죽.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짤짤한 곰방대는 하층민들의 담뱃대다. 자, 양반들은 청중들, 관객들, 불특정 다수, 여러분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재담이야. 재담 1. 쉬에서 딱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화를 내죠. 뭐야! 이렇게 화를 내잖아. 그러니까 말뚝이가 답변을 바로 변명을 해.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 시끄럽게 떠드는 일을 그마라 그리 하였소. 그러니까 이제 이 찐따 양반들이 속아 넘어가잖아. 합창 헌화를 금하였다네.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춥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죠. 청나라, 그 연행가에 보면 청나라 사람들은 담배를 어떻게 피웠냐면 3살부터 피워 담배를. 남자 여자 뭐 상관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그냥. 그리고 이빨을 양치질을 안 해. 그래서 이빨이 황금이야 완전히. 그냥 전부 다 양치질이라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손톱을 15cm씩 길러. 이게 저 연행가에 보면 다 나와 그런 내용들이. 청나라를 처음 가봤는데 우리 대한민국하고 예절이 다른 거지. 그냥 전부 다 담배를 태우는데 이게 버르장머리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음식처럼. 그래서 황금 이빨, 그 다음 손톱은 5치까지 자라게 놔둬.
자, 그래서 나라마다 다른 거야, 이 담배 예절은. 어른들 앞에서 담배 안 태웠잖아요. 자,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춥니다. 이 춤은 일시적인 갈등 해소야. 관객의 신명을 유도하고 양반의 어리석음을 표출한다. 속아 넘어가잖아. 자, 다시 말뚝이가 자, 마지막에 양반들 혼화를 금하였다네. 요게 이제 안심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제담으로 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이 계속돼. 쉬 춤과 반주 거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자, 악공의 극중 개입이 또 가능하다는 거죠. 오음 육률 다 버리고. 자, 좋은 음악이야. 오음 육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오. 좋지 않은 음악이죠. 그냥 바가지 장단. 말뚝이가 조롱을 하니까 야 이놈 뭐야 하면서 양반이 또 호령을 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해금 북장고 필이 쳤대. 한 가락도 빼지 말고 뽑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자, 오음 육률이 나오죠. 용두해금 북장고 필이 쳤대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안심해 또. 건건들어지게 치라네.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다. 양반의 안심이야. 자, 찐따 양반들이야. 조선 후기 봉건적 신분제도가 몰락하기 시작하던 당시에 무능력한 양반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말뚝의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생원이 이제 양반이 나서서 쉬 춤과 장단 거친다. 말뚝아. 자, 앞 제담과 다른 점. 자, 쉬 제담 세 번째 거야. 세 번째 제담. 다른 점은 이제 양반이 제담을 시작한다는 거죠.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자, 양반이 질책을 하니까 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국마로 일조식하고. 자, 서민들의 생활상이죠. 찬밥국마로 일조식하고 일찍 식사를 했습니다.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자, 노세와 늙은 양반을 동일시하고 있죠. 노세원님, 노생원님. 언어유의야. 신분관계가 역전된 거야.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쏘알쏘알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자, 자기를 높입니다. 서양 영미 법덕 동양삼국 무릎 매주밥듯 하고 동은 여월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동서남북 방방곡곡 면면촌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쌩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자, 양반다운 놈이 한 놈도 없습디다. 양반을 비하합니다. 자, 대꾸법 유사 의문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준다. 과장법이 있어 해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산 탈춤이니까 봉산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양반다운 놈이 한 놈도 없습디다 이 말이야. 자, 중략이 있습니다. 내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자, 여기가 이제 구륙수능 장면하고 일부 겹쳐. 구륙수능 출제 장면하고 딱 한 번만 나왔어요. 수능에. 세처. 자, 웃어른이나 손님의 처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양반의 위엄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말뚝이가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탈춤의 공연상 특징이다.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문제하고 관련이 돼. 그래서 세처라고 딱 정했잖아. 이렇게. 숙소야. 쉬는 장소. 예,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 지푸라기를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놨습니다. 자, 말뚝이가 준비한 새처는 마국간, 외양간이죠. 이것 자체가 역시 양반에 대한 조롱이 되는 거야. 이놈 뭐야 하고 양반의 질책이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좌좌오향에 털을 잡고. 자, 여기는 이제 구륙수능에 안 나와. 생략된 장면인데 난간 팔자로 오련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주초에 자, 보석으로 만든 주춧돌 산호기둥에 비취 연목에 금파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요. 천장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장판지를 바른 방이라. 화문석
자, 꽃나무 돗자리를 시다 펴고 냅다 펴고 부벽서를 바라보니 벽에 붙이는 글씨까지 있어. 완전 양반의 방이죠. 동편에 붙은 것이 단박영정. 자, 부벽서 첫 번째 거. 욕심 없이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하다. 단박영정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 중 유태화가 완연히 붙어 있고, 자, 두 번째 부벽서는 많이 참는 집에 큰 평화가 있다. 백인당 중 유태화. 많이 참는 집에 큰 평화가 있다. 북쪽 편을 바라보니 효제 충신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말하자면 양반의 세첩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고 볼짝시면, 자, 문방사후야 용장 봉장 괴두지 자기 함농 반다지 샛별 같은 논요강 노대야 받쳐 여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 양반의 거처와 세간의 전형적 형태로 세처를 잡아놨다고 말하고 있어. 삼털 같은 칼담배를, 자, 거칠게 썬 담배야. 저 평양 동부루 선장의 돼지똥물에다 축축 죽여놨습니다. 자, 막판에 조롱이 들어가죠. 돼지똥물에다가 칼담배를 축축 죽여놨습니다. 조롱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확 뒤트니까 이놈 뭐야 하고 질책하니까 아, 이 양반 어찌 됐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죽여놨다 그리하였소. 자, 칼담배가 아니라 쇠털 같은 담배, 고급 담배야. 칼담배는 이제 거칠게 썬 담배고, 양반들이 합창 꿀물에다 죽여놨다네.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을 춥니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첩방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한다. 밑줄을 그어. 요거 이제 세 번째 문제. 세첩방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한다라는 거는 신용을 한다 뜻이야. 이게 탈춤의 공연상 특징이 있는 거다.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자, 마당에서 공연이 되고 장면 전환이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나올 가능성이 있는 최고 작품이다라고 알아둘 것. 이강백의 결혼도 이제 수특 AB 공통 작품이었다. 6월에 나온 거. 그런데 이제 얘들아 9월 평가원 때는 수필이 나올 거야 아마도. 추측하건대 9월 평가원 때는 극문학이 안 나올 거라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수능 대비를 하는 셈이니까 극문학은 이제 수능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라고. 작년 재작년에 이제 뭐 극이 수능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나올 때가 또 됐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6월을 따라가니까 자 일단 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나올 때가 됐다. 1번 문제 갑니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보기는 윗글에 대한 평설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이 작품에서 민중의식을 대변하는 핵심적 인물은 말뚝이입니다. 말뚝이는 양반에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양반들을 우스꽝스러운 바보로 비하하고 있죠. 면종복배형 인물. 긍정적 의미의 면종복배형 인물이야. 면종복배 이게 이제 표리부동.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이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봉건적 특권 의식에 가득 찬 양반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인인 말뚝이를 불러 꾸짖는 것밖에 없다. 양반은 말뚝이를 위엄있게 꾸짖고 철저히 억압하지만 말뚝이는 양반의 어법을 흉내내며 뜻을 뒤집는 패러디를 사용함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부정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자 어떤 주장을 주제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냐. 사람을 대할 때에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X. 민중을 억압하는 봉건적 특권은 철폐되어야 한다. 봉건적 특권, 요거 양반을 상징합니다. 자, 민중의식을 대변하는 말뚝이가 봉건의식을 상징하는 양반을 비하하고 조롱한다. 봉건적 특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해야 돼. 양반과 평민이 공존할 수 있는 X합니다. 공존할 수 있는 방안 X. 봉건사회의 해체는 신분질서 와해에서 비롯되었다. X. 아직 해체되지 않았고 진정한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자, 보기는 지금 진정한 예술을 논하자는 게 아니야.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2번으로 간다. 자, 어려운 건 두 번째, 세 번째.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 기억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소. 말뚝이의 변명이야.
담배와 혼화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자, 시끄럽게 떠드는 일이 혼화야, 혼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죠. 사실은 담배를 피라고 한 것입니다. 양반을 조롱하다가 양반이 위협을 가하자 변명하는 장면이야. 당시에 일반적인 윤리, 즉 당시 서민들은 양반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봉건 사회의 특징이고, 불특정 다수를 청자로 상정하고 있다. 요거는 맨 첫째 줄에 나오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이 부분에 양반들이어야 하고, 기억 장면은 양반에게 변명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 실제 등장하는 양반들을 청자로 한 거다. 그래서 양반을 구별해야 돼, 얘들아. 여기 이게 이제 구육수능에도 나왔고, 불특정 다수 거기 첫째 줄에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말뚝이가 한 다음 양반들 뭐야? 라고 질책하는 게 요거야. 계층의식으로 양반들이야. 그런데 기억에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이 양반들 어찌 됐소의 그 양반들은 이 사람들 어찌 됐소야. 그래서 요건 기억에 나오는 앞에 양반들은 보통 사람이라고 적어.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혼화를 금하라 그리하여서 그 양반은 요거야. 다시 구별해. 양반 나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계층상의 양반이야. 이 양반들 어찌 됐소의 그 양반들은 선비사라고 속기 쉬워. 속기 쉬운데 상대방, 자 질책하고 있는 상대방을 나타내. 얘들아 그 기억에 정확히 구별해. 첫째 줄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요렇게 보통 사람들이라고 적고, 기억에 이 양반들 어찌 됐소 그 양반들도 보통 사람이야. 상대방이야. 말뚝이가 조롱할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급 계층상의 선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혼화를 금하라 그리하여소 할 때 그 양반이 계층 계급상의 선비다. 자, 제담 두 번째로 가서도 이 양반들 어찌 됐소 할 때 그 양반들은 상대방 남자야. 그냥 상대방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말뚝이가 높일 의도가 없어. 이거 구육수능에 나온 거니까 정확한 거다. 자, 구육수능에 요게 47번 문제야. 계층상의 선비가 아니고 그냥 관습적으로 일반 사람을 두루 지칭하는 말인데, 중략 다음 구절 봐봐. 그 제시문에서 중략 다음 내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돌아다니느냐. 그러니까 생원이 말할 때 그 양반을 모시고 나왔다가 그게 선비사라고. 계층상의 양반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3번 답이고,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변명하고 있는 거고, 청정과의 은밀한 묵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구경하시는 양반들, 이 관객들은 본 뜻을 알고 있죠. 양반을 조롱하다가 양반이 위협을 가하자 변명하는 장면이야.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별표 치고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틀렸어. 반절 넘게 틀렸으니까 3번 답.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세 번째 문제인데, 희곡은, 자, 희곡의 일반적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윗글과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묻고 있다. 거기 그 두 번째 문제도 많이 틀리는데, 요게 이제 응용력이 부재하면 많이 틀리는 거야. 응용력이 부족하면 많이 틀리는 건데, 1, 2, 4, 5 뭐 1, 4 연결해도 된다. 이 두 번째 문제 1, 4를 연결해도 돼. 거짓말이야.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거짓말이고, 그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거. 실제로는 담배를 피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에 그 두 번째 문제 일반적인 윤리는 봉건 윤리를 얘기한다. 봉건 윤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고, 청중과의 은밀한 묵계. 두 번째 문제도 어렵고, 세 번째 문제는 거의 전멸 수준에 가까운데, 희곡의 일반적 특성, 희곡은 인간성의 생생한 이미지라든지 표현성에 있어서 압축을 한다는 점에서 시와 동질성을 지닙니다. 자, A가 이제 말뚝이 방자형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생생한 이미지. 말뚝의 조롱, 재치, 기지가 드러나 양반이 안심하고 양반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A는 있어요.
비구체적 형상화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와 거리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 형상화는 새철을 형상화한 장면이 있죠. 좌좌오양의 털을 잡고부터 난간 팔자로 오련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주초에 산호기둥에. 자, 그 다음 부벽서가 있어. 벽에 붙은 붓글씨 단방영정 백인당중 유태화. 그 말뚝이의 마지막 그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프로 선장에 돼지똥물에다 축축 죽여놨습니다. 일종의 억양법의 일종이야. 억양법의 일종이라고 적어도 마지막에 이제 조롱이 있으니까 억양법의 일종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새처 형상화한 장면은 구체적 형상화, 쇼잉, 장면 제시가 있는데 물론 말뚝이가 이제 말을 해야겠죠. 거기서 대화 속에서 시각화, 쇼잉, 장면 제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2번 B도 맞아. 줄거리를 지인다는 점에서 소설과 유사하지만 서술이 아닌 극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극적인 특성이 어떻게 연이 되었을까? 자, 그래서 C도 있어요. 또한 이 곡은 공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공연을 전제로 하죠. 한정된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겠지. 그 한정된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3시간 수업한다.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라도 뭐 2시간, 뭐 3시간 이 정도겠지. 아무리 재밌는 영화라도 8시간 다 보면 돌아버리는 거지. 판소리 완창을 할 때 그래 8시간 반 정도 걸려. 춘향가 심청가 이렇게. 중간중간 쉬어줘야겠죠. 이럴 때는. 어쨌거나 한정된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건 관객들이 앞에 있는 거고 하루 종일 수업할 수 없는 거잖아. 똑같은 수업을. 문법 하루 종일 해봐. 머리에 안 들어가요. 문법을 막 하루에 한 12시간 수업을 해봐. 돌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거창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대체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소설에서와 같은 장소의 잦은 이동과 복잡성도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요건 이제 일반적인 희곡이 그래. 그만큼 희곡은 제약을 많이 받는 문학 양식입니다. 자, 요거는 마당극이야. 그래서 제약이 없어요. 오히려. 무대장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거의 필요 없다. 그냥 운동장 한가운데서 합니다. 봉산탈중. 탈만 준비하면 돼. 탈만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자, C는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서술이 아닌 극성을 기본으로 한다. 관객의 극중 개입도 가능한 데에서도 알 수 있고. D.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일치하죠. 자, 말뚝이가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린 다음에 한 바퀴를 돌면서 새처를 잡아놨다고 했어. 그리고 양반들은 마지막에 새처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들어가는 신용을 하죠.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마당에서 공연되면서 아주 장면 전환이 자유로워. 그 선생님도 이제 대학생 때 봤어요. 그 봉산탈춤 공연. 그냥 아무 운동장에서 해. 한가운데서. 관객들은 뺑 둘러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없고 탈춤만 준비하면 끝나.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제시문의 맨 마지막 장면. 양반들이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새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신용을 한다. 여기에다가 세 번째 5번 선택지라고 적어. 탈춤의 공연상 특징은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마당에서 공연된다.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그냥 마당 한가운데서.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희곡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 제시문에서 찾아가지고 5번으로 가야 돼. 순차적으로 지우면 돼. 5로 간 친구들 손 들어봐. 이거 높이 들어. 전멸 수준이야. 많이 틀렸다. 자, 질문하기 바랍니다. 파수꾼 3개, 봉산탈춤 3문제 진행했다. 질문 없어? 해설지로 하고 나머지도 전부 다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질문을 하되, 어쨌거나 복습은 굉장히 중요하다. 복습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함께 EBS 변형 문제다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한 게 EBS보다는 좀 더 어렵죠. 훨씬 어렵지. 근데 이제 EBS는 그냥 기본 교과서야. 학교 자체에서도.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이 변형된 문제, 그리고 이제 뒤에 마무리 필살기까지도 꼭 진행을 해준다. 하여간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수능 나오니까 복습 철저히 하는 게 1등급 기본 100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